그동안 이게 엄청나게 내렸다고 이런 부분들로 해놔서 연봉, 월봉으로 보더라도 쭉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개선이 되고 개선이 수급도 좋아져서 중공업주에 대한 수급이 좋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놈만 펜다의 빵을 대표입니다. 자, 우선 지금 제가 이제 셀트리온 버전 찍은 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네요. 한 5,000명 이상 며칠 만에 본 것 같은데, 우선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피드백도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종목이 나눠져 있는데 그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발한 댓글 좋고요. 우선 한놈만 펜다에서는 저도 살만한 종목, 내가 산 종목, 그리고 살 종목, 네, 최소 2,000에서 1억 정도 산다고 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거, 많이 관심 있는 거,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좀 부족한 것들을 각 요일별로 매주 계속 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의 종목은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중공업에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뭐 우리가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비메모리 쪽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크게 막 1, 2등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1, 2위를 다 갖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탑5 안에는 계속 무조건 드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공업은 어떤가? 중공업은 정말 예로부터 지금까지 탑1을 계속 지켜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탑1? 리얼리? 진짜? 세계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이 아니야? 일본 아니야? 중국 아니야? 탑1이었습니다. 탑1이에요. 자, 탑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기술력, 얼마나 초대형 수송선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주를 많이 받는지, 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사고가 없는지. 차 같은 거는 봐봐요. 차는 한번 사면은 뭐 한 2년에서 3년 안에 많이 바꾸죠. 바꿈질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배는 바꿈질을 할까요? No. 30년, 40년, 50년, 60년 써도 계속 씁니다. 보수공사 하면서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AS가 관련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내구성이 있는지 여러모를 체크해 사야 됩니다. 배 같은 거 하나에 엄청 비싸요. 오늘 삼성중공업의 총론 시간이라서 좀 크게, 아주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크게 어느 정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런 정도, 이게 왜 괜찮은지, 우선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은 괜찮으니까 뽑은 거예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봤을 때 세계에서 1위를 한다라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1위를 하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네, 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있다. 그러면 두 개는 비슷하게 움직이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 되고요. 삼성중공업을 뽑은 이유는 뭐 좀 더 수급이 좋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법정적인 부분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런 부분에 조금 자유로워요.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배를 연구할 때 막 땅 뚫는 배, 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LNG선이 아닌, LNG선은 말 그대로 액화천연가스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면 LNG선이라고 하면은 친환경이면서 큰 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친환경이면서 큰 배, 비싼 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LNG선을 많이 팔아야지 사실 돈이 좀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약간 특수선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배도 한번 유출 사건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딱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앞으로 미래 전망성만 보고 얘기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방영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빠졌니 얘가. 자, 지금 보시면 이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2013년도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배당 쫙 해가지고 거의 8년간 빠졌어요. 8년간. 네, 뭐 그동안에 빠진 것들을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중공업이 힘들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가형 배들이 나오면서 이거 뭐 이제 한국에서 하는 배를 무지히 살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우려심. 중국에서 나온 단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중국이랑 똑같이 붐 써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중국에서는 임대료가 싸죠. 국가에서 밀어주면 임대료 거의 안 냅니다. 두 번째, 인건비가 싸죠. 인건비, 우리나라 조선소에 있는 인건비들은 굉장히 비싸요. 고연봉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재 유통을 우리가 많이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쓰죠. 자재비. 이 세 가지를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이 만들어도 가격이 쌀 수밖에 없고요. 중공업을 먹겠다고 중국에서 밀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그냥 싸게 그냥 쫙쫙쫙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심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요즘에 좋던데. 그건 요즘에 좋은 거죠. 작년, 재작년 3년. 저같이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와 조선주는 건드리지 말자. 자, 조선주는 그냥 믿고 제낀다라고 많이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었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봐야 됩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1위 라인에 있는 중공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나이스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크게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아직도 여기다. 최저점이 3,000원이고 최저점에도 2배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이 가격 괜찮은 가격인 거예요. 괜찮은 가격인 겁니다. 자, 우선 그러고요. 일봉상으로도 뭐야 빠졌다가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거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올라갑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든 주가가 오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하고요. 수급이 따라줘야 됩니다. 실적은 유조선을 계약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계약을 어떤 거랬냐? 우선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자, 삼성중공업. 자, 최근에는 막 러시아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죠. 러시아 것도 뭐 받는다 만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눌러요. 증권정보. 자, 그러면 여기 뉴스가 뜹니다. 뉴스 공식. 자, 그럼 뉴스 공식에 쭉쭉쭉 나와요. 자, 우선은 여기서 모든 걸 다 읽기보다는 제가 포인트 접어서 좀 어느 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9월 12일 이틀 전 기사입니다. 내빙, LNG 운방선 등 총 13척 이름은 내잘 건조 계약 체결. 확정된 누적 수수 11조 돌파. 뭐야? 자, 11조를 한 기업에서 뭐야? 수주를 11조나 한다고? 물론 뭐 순수익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그 수주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가 얼마였냐면요. 목표치는 좀 높게 잡잖아. 잡고 거기를 가냐 마냐 하는 건데 올해 수주 목표가 10조였어요. 10조였는데 11조를 돌파하면 수주 목표치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뭐예요? 바빠지는 거지. 그리고 수익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수주를 한 건 아니지만 수주 유력이라고 떴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수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게 수주를 하는데도 왜 안 올라? 나중에 오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내용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자, 이 자료는 삼성중공업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서 장난치지 않는 이상 거의 맞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대기업이 자료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죠. 우선 지금 현재 2020년 11월에 쇠빙 LNG선을 2조 8천억 수주했고요. 2021년도 3월에 2조 8천억 수주했고요. 2006월에 컨텐션 0.5조 그리고 2007월에 LNG선 0.6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예상치 좀 금방이죠. 3조 이거 하면 자 이걸 빼고도 이미 굉장히 많이 이제 수주를 해놓은 거죠. 거의 목표치에 크게 차이가 안 나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기사를 읽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좀 여러분들이 좀 이거에 대한 전망성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조선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아틱 LNG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 노바텍 등은 쉐빙 셔틀뱅커 7척과 내빙 LNG 운반선 6척, 옵션 2척 포함 총 13척을 발주하기 위해 삼성중공업과 막판 협상이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쉐빙 셔틀 탱커는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셔틀 탱커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북극에 자 러시아는 어때요? 추워요. 추운 날. 징기스탄이 러시아 못 먹었잖아. 네, 추워가지고. 네. 자, 춥습니다. 나폴레옹도 러시아, 가서 얼어 죽을 뻔했대요. 자, 아무튼 러시아는 춥습니다. 자, 지금 그냥 이런 얘기로 지금 현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추웠던 러시아에서 좀 따뜻해지면서 온난화 현상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밭이 생기고 논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는 최고의 호황을 이루고 있고 기후 협약이 안 들어간다고 말이 많죠. 그만큼 추운 나라입니다. 추운데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호재가 있는 나라인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지형 자체가 추운데 이게 이제 북극해 얼음을 뚫으면서 이제 운항할 수 있는 이거 뭐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들 다 러시아는 굉장히 큰 산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꼭 기름 나오는 것들이 추운 데서 나와. 알래스카 쪽에서 나오고 러시아도 추운 지방에서 거의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뽑아서 옮기려면은 얼음이 막 얼어요. 바닷물이 얼어요. 바닷물. 그걸 막 깨면서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건데 굉장히 이걸 계속 쓸 거면 일회용도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기술이 있는 곳과 조율을 하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막판 이야기 중이라는 거죠. 뭐 막판 얘기할 때 뭐 어떤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뭐 애프터 서비스에 따라서 이걸 싸게 팔면 애프터 서비스를 비싸게 받던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수주 날짜를 어떻게 맞춰 달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하겠죠. 어쨌든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LNG 이번 발주는 복수의 발주처를 진행되고 발주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발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전에 과거에 발주한 것들을 보면 가격대가 나오는 거죠. 지금 힘들어져 가지고 발주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는 상태에서 굳이 아주 가격을 후려쳐서 싸게 남기지도 않으면서 팔진 않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박의 척당 성가가 2억 달러. 잠깐만. 척당 한 척에 2,300억이라고요? 예, 진짜 리얼입니다. 제가 좀 웃기게 일부러 하는 건데 우선 지금 이제 2억 달러 한 척에 거의 2,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웃돌아요. 그러니까 최소 아무리 싸도 2,0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00억에 2,300억 이 정도 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 척이 비싸죠. 10척이면 얼마예요? 2조죠. 네, 15척이면 얼마예요? 3조죠. 네,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척만 해도 굉장히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 찍어내시지 받는다고 바로 다음 달에 출고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 물량. 네, 차도 옵션이 있는데 배도 옵션이 있죠. 옵션 물량까지 더하면 최소 26억 달러가 하나에 3조 정도 될 거라고 보인다. 다음 달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여기 나오네요. 연간 수주 목표치 10조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 초과 달성한다고? 그거는 굉장히 기업에서 봐봐요. 애플이든 삼성이든 초과적으로 생각보다 목표치보다 훨씬 더 많이 팔거나 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현대차도 코로나 때문에 뭔가 불안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 올라가죠. 네, 이런 것처럼 이 배도 똑같은 거예요. 다 물건입니다. 많이 팔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유 대구매 수주가 유력한 배경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현지 국영연구소의 지배지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카타르에서 지금 뭐 또 수주 받을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카타르에 대한 거. 카타르가 어떻게 보면 물꼬를 텄던 가장 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카타르에 대한 건 제가 한번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루도록 할 건데, 아무튼 최근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네트워크 기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뭐 어쨌든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고 산다. 얼굴 보면 알지? 이런 거. 자, 그때 뭐 인도네시아의 뭐 최고죠. 최고의 뭐 그분도 막 보면은 그 딸의 결혼식 때 뭐 가면 이재용이 있고 막 이러죠. 이런 것처럼 뭔가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삼성과 현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도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LNG 운반선에 대한 공동 설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당연히 이어져 가지고 수주까지 연결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뭔가 약을 판다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향후 쉐빙선 및 LNG 운반선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레오니드 메렌손 노바텍 회장은 지난 5월 블라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에서 2024년 부터 2023년 30년까지 LNG 생산 설비 4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라고, 이를 위해서는 2023년까지 26에서 30척의 선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죠. 와, 이게 여러분이 이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비싼 배를 왜 이렇게 사는지 생각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LNG 생산 설비 4개를 추가로 만들게 되면 이 배기 선박이 필요한 거야. 이걸로 이제 공사할 때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26에서 30척이 필요한데 20척이라고 해보자. 그래도 한 척에 얼마예요? 거의 2천억이 넘습니다. 뭐 옵션 들어가면 그러니까 옵션이 들어가면 뭐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넘어요. 훨씬 넘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한 척에.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삼성중공업이랑은 뭐 앞으로 쭉 계속 간다. 뭐 단가 좀 약간 맞춰주거나 AS를 좀 맞춰주거나 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설비 공사를 하는데도 뭐 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인텔을 이렇게 같이 조인하면서 그 낸드 플래시 하면서 뭐 서로 뭐 앞으로 파트너를 맺어서 형제자매처럼 뭔가 할 거다, 자매 결연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금 삼성중공업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0% 지분을 보유한 현지 법인 SHI RUS를 설립했다. 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쉐빙선 분야에서 1등 조선사로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쉐빙 LNG 운반선은 이제 그 LNG 일반 LNG 운반선보다 이제 50% 이상 성과가 비싼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말 그대로 철근이 하나 들어갈 게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훨씬 더 튼튼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결함이 생기거나 뭐다 하면은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튼튼해야죠. 그러니까 많이 방탄 유리를 샀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방탄 유리를 샀는데 조금 싸게 사겠어요? No. 많이 방탄이 총 맞았는데 뚫고 들어와나 죽어봐. no. 그 큰일 나죠. 그런 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방탄 효과가 좋은 걸 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부시고 가면서 부셔져가지고 주조선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기름 유출되고, 요즘에 환경 말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국가적인 보상이 훨씬 더 배보다 더 배꼽이 크게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좋은 배를 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기술력 있는 삼성중공업이랑 네트워크가 또 잘 돼 있고, 말도 통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하는 삼성중공업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최근의 이슈고요. 9월달 이틀 전이니까요. 이건 뭐 아주 나이스한 기사입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보고 삼성중공업은 앞으로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자, 삼성중공업의 영업 실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적자 쭉쭉쭉쭉 주루주루쭉 적자입니다. 매출액은 뭐 6조인데 적자, 네, 적자 뭐 1조씩 나죠. 자, 그런데 자, 우선 이게 왜 이렇게 적자 나는 기업을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우선 여러모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선 저도 적자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조선주 말고는 뭐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진영 생명과학이나 뭐 이렇게 아주 적자 나고 있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도 몇 개 빼고는 좀 좋게 안 본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중공업은 좀 좋게 본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 이게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지, 앞으로 적자가 개선이 될 건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이 삼성중공업이 적자가 나는 기업이지만, 이게 이제 조선소가 좋아지면은 이제 조선소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떡볶이집이 잘 되면 옆에서 나도 떡볶이집 옆에서 해볼까? 여기 떡볶이 골목으로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 할 수 있죠. 네, 몇 억만 들어가면 하니까, 아주 잘 만들어도. 하지만 중공업은 안 돼요. 자, 또 다른 네이버를 만들어야지 하고 네이버를 만들 수 있지. 그거는 뭐 홍보하는 게 힘든 거지. 카카오톡도 만들 수 있어요. SNS 홍보하는 게 힘든 거지. 그만큼 뭔가 추종자들을 만드는 게 힘든 거지.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은 아예 만들 시도조차 못합니다. 이 중공업 장비의 그 기반 시설 자체는 못해요. 그냥 못한다고 보면 돼요. 네, 자, 세계의 유력 아주 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와도 될까 말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엔지니어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기반 시설들 땅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조선소 가봤어요. 저는 이쪽에 아는 변호사 형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뭐 트랜스포머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큽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이게 어쨌든 누군가 진입 요건 자체가 아주 높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 다 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매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반 사업이에요. 이게 중공업 라인에서 또 만드는 게 군사 관련된 것도 좀 만들고 해요. 네, 다 어차피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돼요. 보잉사가 뭐 비행기 추락하고 하면서 보잉사가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보잉사가 아주 막 바닥을 기었지만 트럼프가 밀었죠. 왜냐면 거기서 스텔기든 뭐든 군사에 관련된 그 전투기들을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걔네들은 결국 국가에서 팔겠어요. 중국에서 만약 보잉 1000조 준다 그래도 살걸요. 네, 그 기술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군사력을 확 키울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안 팔죠. 밀어주죠. 네, 그래가지고 주가도 반등해서 갑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고요. 거기서 해상 정투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깊게 할게요. 왜 국가에서 이런 중공업주들을 해외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밀어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방력을 굉장히 더 강화시켜야 되는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밀어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얘네들은 뭐 그럼 적자가 계속 나면 안 좋죠. 하지만 얘네들이 적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개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발주가 필요하고 영업이 필요한데 그게 잘 돼가고 있으니까 현재 얘네들이 그동안 차트 보여줬죠. 차트. 그동안 이거 엄청나게 내렸다고, 이런 부분들로 해놔서 연봉, 월봉으로 보더라도 쭉 내려왔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개선이 되고 수급도 좋아져서 중공업주에 대한 수급이 좋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LNG선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다 뭐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다 알죠. 그 정도 아는 정도가 됐다는 거는 수급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이거 더 갈 거냐? 더 갈 겁니다. 네, 우선 6,000원 라인, 6,000원 초반대 뭐 6,000원 오셔도 땡큐하고 사셔도 되고요. 5,500원, 5,000원 이렇게 온다 그러면 더 땡큐하고 사셔도 돼요. 자, 그런데 자,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더 보면서 이 삼성중공업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적자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게 뭐 어디에 매각되거나 뭐 하거나, 사실 매각 이슈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싸게 팔겠어요. 기반 시설 자체가 좋고 선박 뭐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요것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들이 굉장히 뭐 지금 뭐 우리가 해외여행 누가 가나요? 그런데 그것들을 비행기 의자를 다 띄워가지고 그걸 화물로선으로 쓰고 있죠. 화물로 하면서 막 흑자 전환하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HMM이나 이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도 지금 난리가 났죠.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배로 옮기는 것들. 자, 배로 옮기는 게, 자, 비행기에 1을 실을 수 있으면 배는 100을 실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막 그냥 다릅니다. 빠른 거는 무조건 그런 비행기가 빠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가구예요. 가구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요. 가구가 팔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 방콕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해외로 사는 게 싸니까, 그리고 배로 들어오고 나는 배송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외 직구로 사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가구에 대한 옮김이 많은데, 가구 같은 거는 절대 전부 다 항공으로 옮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항공에서는 뭐 목걸이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소품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옮기거나, 또 때론 뭐 그래도 가구 정도는 아니지. 네, 가구 정도를 항공으로 올리려면은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배로 옮기는데, 배로 옮기는 것들에 대한 물량이 너무 지금 현재 그냥 쌓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동량 자체가 예전에 2배를 받아도 바로 보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난리가 났. 그럼 2차적으로 배를 더 만들면은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수주가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원유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거는 제가 또 시간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 그러니까 애플 포긴 익스체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 최고 수준으로 어쨌든 간부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원유가의 움직임, 오일 쇼크나 앞으로의 또 원유가가 원자재 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오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이 최대의 산유국이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까지 배로 오려면은 상당히 멉니다. 네, 먼 곳에서 받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배 같은 것도 작은 배들은 가면 위험해요. 큰 배일수록 안전합니다. 비행기도 우리가 탔을 때 뭐 큰 비행기를 타야 안정감 있잖아요. 배도 마찬가지. 큰 배일수록 안정감 있다. 크게 많이 실어도 안정감 있다. 작은 배들은 이렇게 원정을 뛰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타이타닉은 침몰했는데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타이타닉도 삼성중공업에서 만들었으면은 지금 만드는 이게 러시아에도 수주하는 걸로 만들었으면 안 부셔졌어요. 뭐 다 얼음 깨고 가지. 쐐기선인데 탱커인데 팍팍팍. 근데 이제 타이타닉은 그렇게 안 만들었죠. 자, 아무튼 이건 헛소리였고요. 아무튼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게 적자가 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에서는 지금 현재 좋은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10,000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뭐 증권사의 리포트에 고가는 7,300원 뭐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력과 앞으로의 수주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들, 얘네들은 꼭 흑자 전환까지 안 가더라도 계속 흑자가 줄어드는 모습만 보이더라도 상당히 앞으로의 주가적인 전망성은 좋고요. 최근에 나오는 수급 자체가 지금 앞으로 전망성이 있는 거냐, 이 전망성, 현재 돈을 잘 버냐 보자, 전망성을 가지고 수급이 잘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성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LNG선을 만드는 업체, 그 중에 하나는 삼성중공업은 상당히 앞으로 전망성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무조건 좋습니다. 네, 그렇고 이 LNG선은 친환경선이라고도 합니다. 친환경선이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로 가고 있죠. 자, 배들도 배에서 나오는 매연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거의 비슷합니다. 항공에서 나오는 매연도 비슷해요. 이게 왜 자동차가 훨씬 많으니까 훨씬 많겠지라고 생각하는 오산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것도 제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쨌든 환경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배에서 나오는 매연가스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유럽 쪽이나 이런 곳에서는 진짜 LNG선 아니면은 친환경선 아니면은 아예 입장을 안 시켜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좀 약간 멀리 생각한 거지만,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 이 친환경선의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LNG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요. 테슬라 같은 게 왜 컸는데 전기차를 친환경을 미뤄지가 큰 거 아니야. 이 LNG선도 국가적으로 밀 거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밀 거라니까요. 기후협약에서 밀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뭔가 좀 애매한 거 없어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수주적인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가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카타르에 관련된 것들, 카타르에서 얼마를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얼마나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현재 삼성중공업에 갖고 있는 핵심 또 파워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수급 이런 것까지 좀 분석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이제 수주 예정인 거와,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중공업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한 총론을 좀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마음을 대표였습니다.